유시민 작가. 문재인 정부 때는 180석을 갖다 줬어, 우리 국민들이. 근데 왜 못했어요? 그때 유시민 작가가 언론개혁, 검찰개혁 안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한 게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조불쇼, 조스공장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문비 여청가만 부르고 앉아 있었잖아. 당시 검찰개혁이 가루가 되고 좌초되는 그 상황에서 문재인 만세 부르고 있었던 사람이 유시민 작가 아니에요. 김어준이 제가 신문 스피커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시민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세무민하고 시민들 기만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 아무도 안 깐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일단 자료 화면 먼저 보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한 의심이 이제 처음에는 장관에 집중되다가 특히 네. 정성모 법무부 장관을 욕하다가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비난하다가 그걸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국무총리도 그냥 이 법안을 알고는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두 장관은 보이지도 않고 법무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만 돌아다니고 아무 실질적인 논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매불쇼나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축조심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총리를 넘어서 대통령에게 향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대통령을 원망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 평가가 좋잖아요. 너무 좋죠 지금. 70% 내외 ARS 조사 무작위로 한 데서 60% 넘어가고 네.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잘한다가 더 많이 나오고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모습대로고 저 개인적으로 네네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추측하기에는 너무 에너지를 다른 데 많이 쓰셨던 것 같다. 민생. 네, 그러니까 뭐 그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비하는 문제, 상법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데 일일이 다 개입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다 지시하고 뭔가 걸 다 하시잖아요. 산불에 이르기까지. 그 산불을 왜 이렇게 못 끄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이런 까지 점검을 하고 맞아. 그러니까 시장 다니고 뭐 전국에 설명회 다니고 그러네. 대통령이 너무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대통령이 어떤 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선가 편향된 어떤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근데 참모들 중에 그거 안 됩니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그것을 점검해 볼 기회를 충분히 못 가지셨던 거 아닌가?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 어떤 요지인지 보고만 받으시고 축조심이 여기 한 것 같은 이런 거를 안 하셨던 게 아닐까. 근데 그런 짐작은 해보죠. 그리고 저게 뭐 대통령을 치켜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애둘러 얘기를 했지만 돌려깐 거죠. 돌려간 거 아니에요. 무슨 산불이나 신경 쓰고 시장이나 돌아다니고 뭐 이런 인기 관리나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는 제대로 점검을 못하고 매불쇼만큼도 못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뭐 축조심의를 매불쇼에서 이렇게 대신해줘가지고 요 며칠 사이에 뭐 방향을 잡았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향이 잡혔다. 그러니까 매불쇼 채우기만큼도 대통령이 법안을 안 들여다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산불은 신경을 쓰는데 집에 난 불은 신경을 안 쓴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유시민 조작가는 그 딴지 게시판이나 김어준 뉴스공장 댓글이나 보면서 여론을 읽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주당 여론이 어떤지를 모른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 큰 그림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큰 그림은 유시민이 그리는 거예요. 개혁은 말이야 시끄러운 거야. 검찰개혁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큰 그림은 유시민이 그리는 거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산불 끌어다니는 거죠. 산불 끌어다니는 거야. 시장 다니면서 뭐 붕어빵 드시고, 이런 거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게.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말 같은 소리. 이미 공개된 내용, 대통령께서 조목조목 따지고 비판하고 지적한 내용들 얼마나 디테일하게 지금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지금 검찰개혁을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걸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이미 그 정부안이 나왔을 때 정청래한테 입장 전달하셨어요. 사실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저는 대통령님 입장이 명백히 있다고 봅니다.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상호견제라는 대원칙이 분명히 서 있는 분이에요.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수사권이 경찰에 입점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검찰과 경찰이 두 권력기관이 상호 경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니야. 이미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런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요 며칠 매불쇼 보고 야 큰일 났다. 내가 놓친 게 있네. 이게 검찰개혁 법안이 잘못됐네. 이러실 분이에요? 이미 대원칙 검찰개혁의 방향성 디테일까지 뭐 무슨 대통령 되신 다음에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야. 당대표 시절부터 누구보다도 검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절감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경기지사 시절부터 당대표 시절부터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까지 이게 20여 년 동안 검찰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탐구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곱씹으면서 가장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치밀하게 진행을 할지를 수십 년 동안 고민해온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야.
유시민은 뉴스공장하고 매부쇼 보면서 정부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저 법안과 관련해서는 1차안이 나올 때부터 대통령께서 다 검토하고 승인하고 그래서 입법 예고가 된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들여다보기는. 유시민님 사회학과 나왔나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법대 출신 아니야.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법률 전문가고 유시민은 야부리 전문가고 법률 전문가고 누가 법을 더 잘합니까? 건방 떨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뇌피셜을 써도 건방을 떤다는 거야. 문제는 본인이 세상 만사를 다 통달한 그야말로 만물박사예요. 만물박사. 아, 경제학과 나왔나요? 네, 사회학과 아니면 경제학과. 그 경제학이나 잘하든지 그 주가 6천이 왜 나오는지 뭐 그런 거나 좀 하든지.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도 와, 제가 진짜 골백 번을 얘기를 해도 쟤네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뉴 이재명 현상의 본질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나름 인문학자라는 사람이 저 정도 수준에서밖에 사회 현상을 분석을 못하나? 조용한 개혁, 안정적인 개혁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 이전엔 못했는가? 노무현 정부 때는 힘이 부족했어요. 그건 맞아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고 총선에서 160석을 그 당시 152석이죠. 과반 의석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민주당 내부에 열린 우리당이죠. 당시에는 우리당 내부에도 기득권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하기 좌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개혁을 막을 방법이 있었나요? 유시민 작가 180석을 가져왔어. 초기에는 힘이 없어서 그렇다 칩시다. 총선 끝나고 2020년에 180석을 갖다 줬어, 우리 국민들이. 근데 왜 못했어요? 그때 유시민 작가가 언론개혁, 검찰개혁 안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한 게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조불쇼, 조스공장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문비 여청가만 부르고 앉아 있었잖아. 당시 검찰개혁이 가루가 되고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그 상황에서 문재인 만세 부르고 있었던 사람이 유시민 작가 아니에요. 시끄럽게만 했지.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대통령이란 권력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다 석권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시끄럽게만 했지 아무것도 못했어. 그런데 조용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가능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실체를 좀 정확히 보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김어준이 제가 친문 스피커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시민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유시민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뉴스공장이나 조부쇼 기웃거리면서 그 책장사하는 교수님들, 박사님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식인들입니까? 바른 소리 못하고 김어준이 눈치나 살살 보고 최욱이 눈치나 살살 봐서 방송에 한번 출연해서 뭐 보니까 출연료도 많이 안 주대. 출연료 대신 이제 책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해요? 유 작가님 그런 거 안 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유로운 말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으신 분인데 이제는 그 책장사 하지 마시고 후대들을 위해서 본인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적 활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정치 일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에 20년 동안 중심축에 있었던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20여 년 동안 민주당의 주류 세력에 함께했던 이런 분이 그 20년간의 우리의 실패의 경험들, 그 역사적 과오들, 본인이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후대들이 다시는 이런 실패하지 않도록 지혜를 좀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길로 다시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을, 우리 당원들을. 문재인이 실패했던 그 길, 노무현이 실패했던 그 길로 또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재명 정부까지,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 실패의 길로 지금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